대구 서문시장 대화재를 계기로 포항 죽도시장을 점검한 결과 화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지진대책 시민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더 큰 강진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진 위험도 분석과 대응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과 영덕 등 경북 지역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문시장의 대화재를 계기로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항 죽도시장. 좁은 골목 사이로 낡은 상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샌드위치 패널 지붕 밑으로 오래된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골목길마다 가스통과 적치물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점포 앞 소화전도 각종 물건에 가려 찾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좀 치워주시면 우리 소방관들이 빨리 와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소화전 점령가 불을 빨리 신속하게 끌 수 있으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포마다 전기장판 등 온열기 사용이 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지만 상인들은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혹시 여기 소화기 있어요? 소화기가 네.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도 정신없어가 못 찾는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소화기를 찾아내겠습니까? 죽도시장은 지난 2013년 3월 화재로 점포 20여 개가 타버린 아픔이 있어 화재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은 초기 진화가 관건인 만큼 소방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 긴급 상황 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가 달린 수레에 물건을 실어 놓았지만 일부는 상자째 놓여 있거나 바퀴가 없는 판매대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다 물건 내놓고 차 몇 하나 못 다닌다니까. 그래서 소스 불나면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1,300여 개 점포 가운데 낡고 오래된 건물이 많은 점도 화재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가언이 아닐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 상주하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이 영업을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항상 그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설비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퇴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사정이 비슷해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상인과 행정당국 모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9월 강진이 발생한 경주에서 지진 대책 수립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강진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진 위험도 분석과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문화원이 마련한 시민토론회에서 경주에서 더 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손문 부산대 교수는 최근 30여 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경주는 타 지역에 비해 지진 발생률이 현저히 높고 인접 해역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에서 약 500년 주기로 규모 6.5에서 7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경주와 울산 지역이 특히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경주고 여기 경주입니다. 여기 울산입니다. 이 주변에는 단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경주가 경주시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의 단층들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손 교수는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은 연약 지반이 많고 산사태와 지진의 일에 취약한 데다 원전 밀집도가 높아 이를 반영한 지진 위험 지도를 하루빨리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진 위험이 큰 만큼 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원전과 고속열차, 대형 공사 현장 등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일반 시민들도 비상대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장,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아니면 가스시설물, 고속철도 이렇게 돼 있으면 주변에 있는 가속도하고 중앙에서 연결한 그 조기경보를 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구를.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한옥 목조 건물이 일반 콘크리트 건물 이상의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AI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AI 인체 감염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역 축산 농가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24시간 AI 인체 감염 대책반을 운영하고 시군과 도, 질병관리본부와의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 시군의 합계 출산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북도의 전체 합계 출산율은 1.46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증가했고 특히 포항시는 1.47명으로 0.07명, 영덕군은 1.51명으로 0.09명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대구 경북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은 대통령 탄핵 전에 개헌을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구 경북 응답자 가운데 58.5%가 탄핵 처리 전에 개헌을 추진하는데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16.8%는 탄핵과 개헌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4.7%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방식은 전화 면접과 스마트폰 앱, 유무선 자동응답 등이며 응답률은 12.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군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 7,116억 원의 사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 군수는 내년도 최대 역점 시책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과 후포 마리나항, 죽변항 이용 고도화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울진이 환동의 해양 레포츠 특구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엑스포 공원 내 안전 직업 체험관 조성과 재경 울진 학사 개관, 울진군 의료원과 대학 병원 간의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센터 운영과 붉은 대게 식품 가공센터 준공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시의 강소기업 육성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주식회사 원소프트다임이 지난 10월 두바이 정보통신 박람회에 참가해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 38억 원 규모의 스마트폰 연동 체성분 측정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소프트다임은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 1년 만에 중동 시장에 진출하게 됐고 앞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에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립극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색다른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건국설화 박혁거세의 이야기로 합창 오페라에 도전하는데요. 김가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박혁거세의 탄생부터 왕후 아령과의 인연, 승천 후 오릉에 묻히기까지 신라 건국의 이야기가 오페라로 태어납니다. 연기와 독창도 어우러지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합창입니다. 주인공이 극을 이끌어가는 일반 오페라와 달리 합창이 주가 되는 합창 오페라로 1996년 창단해 올해 20주년을 맞는 경주시립합창단이 처음 도전하는 장르입니다. 경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합창 오페라로 올려서 시민들과 가까이 가고 또 경주의 재산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이 박혁거세를 제작해서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14곡의 음악은 전통 민요와 궁중음악을 오늘날 정서에 맞는 화성과 선율로 표현해 현대적 느낌의 전통미를 선사합니다. 옛 이야기가 넘쳐나는 경주의 터전을 둔 경주시립합창단은 교육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이러한 무대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주말에는 응답하라 오페라를 부탁해를 영덕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경주 어린이 합창 페스티벌은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행복 브라스밴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포항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포항시청 문화동 대장홀, 제22회 남산 사진동호회 회원전을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중심대학 포스텍이 개교 30주년을 맞아 대학체육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박태준 설립이사장의 부인 장옥자 여사와 김호길 초대 총장의 부인 권봉순 여사, 장수영, 정성기, 박찬모, 백성기 전 총장과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포스텍 김도연 총장은 향후 3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튼실한 학부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지금까지 17,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12년부터 3년간 영국 더 타임즈가 평가한 설립 50년인의 세계대학 평가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엔 반짝 추웠지만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부쩍 올랐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기온도 예년보다 높아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새 몰려왔던 찬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낮 동안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경주가 영하 1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포항이 14도, 울진은 16도 등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예년보다도 더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아침 최저기온 포항이 5도 등으로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오후가 되면 다시 기온은 주춤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 3도, 경주 영하 1도고요. 낮에는 울진이 16도, 영덕과 포항 14도, 경주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8도, 독도 11도,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기온이 점점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와 후원회원들은 오늘 청솔밭 뷔페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잔치와 후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후원회와 가온누리봉사단은 장애인들에게 속옷 100여 벌과 멸치와 김 등 기념품을 전달했고 장애인들은 식사와 노래 자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덕군은 30년 이상 노후된 보건소를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필요한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 보건소는 지방비 52억 원을 포함해 92억 원의 사업비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8,5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2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신축되는 보건소에는 저출산에 대비한 아이맘 센터가 들어서고 증가하는 고령층 군민을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 고시에 따라 연탄 소비자 가격이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에 크게 인상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연탄 공장 도매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20%가량 인상하면서 연탄 소비자 가격도 이달부터 지역별로 520원에서 5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